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아까 조정 등록하면 자동으로 된다 그랬어요. 당사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대요.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고 원재료만 평가 방법을 신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품은 무신고. 그 다음에 원재료는 총평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전기평가감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전기평가감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이건 정말로 그냥 공짜로 주는 문제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안 어려우니까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 칸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제품이고요. 제품 신고를 안 했다 그랬죠. 무신고. 그러니까 신고일이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신고 방법도 없죠. 이거 스크롤이 이렇게 가면 무신고 이렇게 있어요. 무신고. 그리고 평가 방법은 우리는 총평균법. 여기 있는 금액하고 같은 방법, 같은 금액. 그러니까 총평균법으로 우리는 처리를 했다. 당연히 부에 해당한다. 적합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으면 선입선출법으로 처리를 하시면 맞아요. 그런데 총평균법으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선입선출법이 기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재료는 신고일이 있죠. 2013년 03월 31일 날 신고된 방법은 총평균법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평가 방법도 총평균법 4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동으로 여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는데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그럼 맞게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화면 아래쪽에 첫 번째 우리 제품서부터 해볼까요? 제품. 여기 칸들을 조금 줄여볼게요. 화면에 잘 안 보이시니까. 앞에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자, 회사 계산 장부가. 회사는 장부상 금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세법 신고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빈칸일 거고요. 그 다음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는 1억 4천5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만큼의 조정 등록이 필요해요. 요거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원재료 153번이고요. 원재료. 그래서 장부금액 5천만 원이고 세법상 신고금액 5천만 원. 서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액이 따로 필요 없는 겁니다. 요게 이 5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이 조정 등록에 들어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여기에 재고자산 평가 증액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F4 눌러서 재고자산 평가 증 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그냥 제품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F4 눌러서 재고자산 평가 증이라고 하니까 자동으로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왜냐면 재고자산은 계속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니까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빨리 컨닝을 할게요. 전기평가감이라 그랬죠. 그럼 평가증이 이쪽 우측에 생겼으니까 평가감은 이쪽에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럼 다음 해가 되면 전년도의 기말은 다음 해의 기초로 자동으로 정리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있었던 게 여기로. 그래서 전기평가감 100만 원. 당연히 유보, 감소 처리해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전기평가감 이쪽에 있었다라는 거. 그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는 우리가 기본은 무조건 무슨 법이다? 선입선출법이다. 그래서 신고를 내가 했으면 신고한 방법대로, 그러니까 총평균법 신고했는데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으면 적법하게 평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로 신고 방법과 평가 방법이 서로 다르거나 이렇게 무신고되어 있거나 무신고되어 있으면 선입선출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선입선출법이 아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고를 했으면 회사 장부금에 신고한 방법 이렇게, 그 다음에 무신고했으면 신고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는 빈칸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그러면 조정 등록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아시겠죠? 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 막 구분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이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딱 하나예요. 그냥 9월 30일 이전이냐 이후냐. 그래서 우리가 9월 30일 이전에 신고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인정이 되고 9월 30일 이후,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변경을 한 부분은 변경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신고 방법 변경이 안 되는 경우에, 안 됐을 때는 무조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제품이 있고 신고 방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회사는 사업 개시 후 2016년 1월 5일에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제품, 원재료, 제공품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우리 회사는 총평균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24년 9월 15일에, 그러니까 9월 30일 이전이죠. 9월 15일에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면 제품 A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한, 이거는 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공품에 대한 것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공품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신고 방법이 총평균법 맞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재료에 대해서는 10월 25일에 평가 방법을 후입 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는데 변경 신고 됐다 안 됐다? 이건 안 된 것이다. 변경 신고가 안 된 것이다. 그러니까 총평균법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더라.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자, 선입선출법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평가 방법을 총평균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잘못했네요. 그렇죠? 총평균법을 총평균법으로 했으니까 얘는 정상적인 게 맞고요. 원재료도 총평균법인데 후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이것도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장부가는 그대로 장부가를 입력하는 난이 있으니까 장부가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 방법과 신고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선입선출법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회사는 변경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는 제품, 그래서 신고일은 제품 A는 언제 신고했죠? 제품 A는 2024년 09월 15일 날 신고를 했어요. 신고한 방법은 선입선출법입니다.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한 방법은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적부 여부에 부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공품. 제공품은 우리 언제 했었죠? 2016년 1월 5일에. 2016년 01월 05일 날 신고 방법은 총평균법이고 그 다음에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럼 맞게 정상적으로 평가가 됐고, 원재료는 평가 방법을 변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2016년 01월 05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평균법으로 되어 있고 평가 방법은 후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적부 여부에 틀렸다. 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드 번호 404번인가요? 404번이네. 150 제품. 그래서 제품의 품명은 우리 제품 A가 될까요? 네, 제품 A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수량은 총 2만 개. 그 다음에 회사 장부는 3,000원씩. 우리 여기 있는 게 장부상 평가액 있죠? 그래서 3,000원씩. 그 다음에 세법상 신고 방법은 선입선출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선입선출법 2,200원으로 되어 있고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우리가 2,200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2,200원 써주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공품. 뭐 그래서 수량은 총 2만 개, 그 다음에 단가는 1,500원. 얘는 신고 방법하고 얘는 조정이 필요 없으니까 적부가 맞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자, 그 다음은 원재료 153번 원재료에 대해서 수량은 25,000개, 그 다음에 단가는 2,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법상 신고 방법은 총평균법이에요. 그러면 총평균법은 1,000원이고 맞죠? 우리 여기 총평균법의 단가는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잘못 신고했을 때 선입선출법은 1,100원입니다. 그래서 1,100원에 우리 세법상 신고 방법 이해를 안 썼네. 세법상 신고 방법 1,500원. 동일하죠? 죄송해요. 세법상 신고 방법은 우리가 신고되어 있는 방법대로 그대로 단가를 써주셔야지 되고 조정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제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정 등록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평가 중에 두 개가 합산이 돼서 나오니까 따로따로 써주셔야지 됩니다. 위에는 제품평가 F4 누르셔서 제품 재고자산 평가증 유보 처분할 건데 금액은 1,600만 원. 유보 발생.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우리가 명칭 쓸 때 뭐라고 쓰면 돼요? 제품 평가증. 제품 평가증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뭐 이거는 상관은 없으세요. 유보 발생 쓰시면 되는 거니까 뭐 F4 누르셔서 여기 제품 평가증, 원재료 평가증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재료에 대해서 3,0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종료 저장 해주시면 네 우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가 되었고요.